주요 산업들의 업황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이죠. 한경 에이셀과 함께하는 키워드나우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검색량이 높아진 키워드들 바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엔 리스트에 들어온 키워드들이 많지 않아서 구글, 유튜브, 네이버 키워드 모두 한눈에 차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구글에서는 휴젤의 레티보가 좀 눈에 띄었고요. 유튜브에서는 농심의 신라면이 또 검색량 신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클래시스의 볼리움과 또 상장한 지 일주일 된 기업이죠. 바이오비주의 칸도럽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휴젤은 거의 매주 나오네요. 지금 농심, 이 클래시스, 바이오비주, 농심을 제외하면 다 미용 의료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레티보, 볼리움, 칸도럽 모두 미용 의료기기 시장 안에서 서로 각각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 휴젤의 레티보는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라고 하는 그 제품이고, 또 볼리움은 뷰티 디바이스라고 해서 집에서도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홈 디바이스 기기고요. 또 칸도럽은 바이오비주의 필러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보톡스,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필러라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서 이 제품들이 왜 검색량이 올랐는지, 그리고 요즘 실적은 어땠는지 좀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잘 모르는데 관심은 많은 분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의 레티보, 이거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에 휴젤의 레티보를 런칭을 한 이유가 큰데요. 현지에서 베네브라는 업체가 유통을 맡기로 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검색량이 꾸준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뷰티 전문 잡지죠, 얼루어라는 곳에 칼럼이 실렸는데 예. 소비자뿐 아니라 클리닉 사이에서도 좀 입소문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럼에서도 언급됐는데 이 휴젤의 레티보는 보톡스, 제오민, 디스포트, 닥시파이, 대웅제약의 나보타, 주보죠. 이 제품들에 이어서 가장 최근에 FDA 승인을 받은 6번째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기존 제품들보다 아무래도 좀 저렴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또 시술 후에도 좀 자연스럽다는 피드백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제품들보다는 좀 경영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 내 K-보톡스 입지를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분기에 휴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그러는데 아마 이 매주 이 키워드 나우를 우리 연구원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좀 매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실적을 낼 거라는 거 아마 예상 가능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레티보 효과는 아직 반영도 안 된 상태라면서요, 실적에?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향 레티보 매출은 1분기 실적에 잡히진 않았습니다. 네. 2분기부터 첫 선적이 될 예정이고요. 휴젤의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다홍색으로 된 이 톡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성장을 하면서 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해외 톡신 매출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호주, 대만 중심의 직판 채널이 성장을 견인했다고 하고요. 네. 미국은 이 베네브 를 통해서 소프트 런칭한, 그러니까 초기 침투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 이제 실적에 잘 잡힐 거고 하반기에 추가 성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이 미국 실적 반영이 기대되는 타이밍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주가는 이미 1년 새 지금 2배로 뛰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가 지금 40만 원대 수준, 증권가에서 여전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는 것 같고요. 미국 보톡스 시장은 지금 어디가 경쟁 중인 거예요? 네, 지금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가격대에 따라 좀 양분돼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리지널 제품인 이 엘러간의 보톡스라는 제품이 좀 고가를 형성하고 있고, 네. 가성비를 앞세운 제품으로는 대웅제약의 주보가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에서 재밌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에브비는 미용용 보톡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넘게 감소를 한 반면에 네. 이 대웅제약의 주보를 판매하는 에볼루스의 매출은 15.5% 성장을 했습니다. 오. 시장 내에서 소비 패턴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서 보톡스 비교 콘텐츠가 좀 많더라고요. 효과 차이는 크지 않은데 가격 차이는 크다라는 평이 좀 많았고요. 보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미국의 한 메드스파, 그러니까 피부 클리닉에서 공유를 한 건데, 유닛당 레티보나 주보는 $10, 이제 보톡스 제품은 $12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시술할 때 50에서 100
유닛 정도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꽤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보다 한 20% 정도 네, 더 저렴한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 아무래도 좀 더 입지 확대가 가능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질은 같은데 이제 오리지널 제품은 단순히 이제 브랜드 프리미엄 같은 게 좀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점유율을 높이는 게 이런 현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래시스의 볼리움은 뭔가요? 이거는 국내에서 검색량이 늘었다는 거죠? 네, 네이버 검색량에서 볼리움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국내 이제 리프팅 홈 디바이스로 포지셔닝 된 제품인데요. 작년 1월에 출시된 제품이고 최근에는 가정의 달 프로모션 효과로 좀 검색량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슈링크랑 볼륨어로 이 클래시스가 유명한데 예. 아무래도 이런 유명한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홈 디바이스도 만든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드렸다 이건가?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은 어린이날에 본인을 위한 선물로 구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저걸 받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예. 네, 근데 이 사실 볼리움의 매출은 사실 크지 않아요. 네. 클래시스에서는 화장품 부문으로 매출을 브렉다운해서 잡고 있는데 24년 연간으로 45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총 매출이 거의 2,500억 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비중은 크진 않은데요. 네. 그래도 이 제품을 통해서 좀 병원까지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클래시스 제품이 슈링크, 볼륨어, 볼리움 이렇게가 있는데 슈링크랑 볼륨어는 병원 가서 맞는 거고 맞습니다. 좀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슈링크가 이제 피부 처질 때 받는 네, 초음파 기반의 리프팅 시술이고 네. 볼륨- 볼륨어는 고주파 기반입니다. 네, 피부에 이제 주름 개선하는 네, 역할. 둘 다 리프팅 둘다 시술인데 리프팅이에요. 이제 자극하는 그 자극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볼리움은 이제 가정용 슈링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가정용 볼륨어다라고 가정용 보시면 볼륨어. 그러니까 처진 네, 거를 잡는데 가정에서 잡는 거다. 네, 이게 맞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자, 슈링크 볼륨어는 뭐 하나를 팔면 병원에다가 뭐 대당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고 볼리움은 60만 원. 슈링크 한 대 파는 거랑 볼륨 한 100대 파는 거랑 같은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볼륨처럼 집에서 받는 리프팅 기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뷰티 디바이스 시장 전체가 좀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술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아쉽다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APR의 메디큐브 AGR이 국내에서 큰 흥행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예. 또 동국제약의 마데카 프라임, 파마리서치의 리쥬리프, LG전자 프라일 같이 뭐 제약사, 미용기기사, 화장품회사, 대기업까지 진출 중인 시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APR의 뷰티 디바이스 매출도 뭐 수출 비중도 크지만 매년 네.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APR은 참고로 오늘부터 뭐 해외 투자자 기업 설명회 진행한다고 하면서 지금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클래시스 시총이 APR 시총보다도 낮습니다. B2B, B2C 다 하는 기업인데 APR이 좀 더 뭐 기업 PR을 잘하는 건지 그래서 APR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죠. 얼마 전에 상장한 이 바이오비주 칸도럽은 어떤 제품이에요? 네, 칸도럽은 바이오비주의 필러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제 예. 처음에는 필러 제품만 있다가 칸도럽 세럼이라는 이 스킨 부스터 시장까지 진출을 했고 또 같은 이름으로 코스메틱 제품군까지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 네임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최근에는 이 칸도럽 코스메틱 라인에 대한 관심 때문에 검색량이 는 것 같더라고요. 쿠팡에 입점한 공식 브랜드몰 기준으로 봐도 이 몰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후기가 좀 빠르게 쌓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소비자들 사이에서 좀 확산이 빠른 걸로 확인됩니다. 이것도 좀 살짝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칸도럽하고 칸도럽 세럼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병원에서 맞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세럼은 스킨 부스터고 칸도럽은 필러입니다. 필러고. 히알루론산 필러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개인이 사는 화장품까지 더해서 이제 하나의 브랜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실적 흐름을 보면 칸도럽이라는 브랜드 확장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매출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자사 필러 매출을 보시면 21년에는 15억 원에서 24년에는 2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요. 자사 스킨 부스터 매출은
는 처음에는 3억 원대에 불과했는데 23년 49억, 작년에는 이제 74억까지 성장하면서 네. 필러 매출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고 코스메틱 부문도 작년부터 실적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필러, 스킨 부스터, 화장품으로 이어지는 이 확장 구조가 3년 사이에 뭐 각 부문별 매출 성장을 이룩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는 제품 하나보다도 이렇게 생태계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뭐 소비자들도 좀 그 생태계 안에 머물면서 잘 안 떠나고 뭐 이렇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나온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 의료기기 기업들인데요. 점점 화장품, 뷰티 이런 쪽으로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비즈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휴젤도 웰라쥬라는 코스메틱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시작된 미용 기반 브랜드들이 홈케어나 화장품까지도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만족했던 소비자들이 같은 라인을 집에서도 쓰게끔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피부과는 사실 매일 가기엔 부담스럽잖아요. 갈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화장품은 매일 바르기 때문에 이런 일상 소비까지도 좀 시장 침투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서 이제 B2B 중심 기업들이 B2C 시장까지도 진출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산정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매출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확실히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좀 더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그 데이터를 보시기에 B2B 기업하고 이제 B2C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색은 아무래도 좀 B2C가 좀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매출에서는 또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판단하시는 게? 그쵸. 근데 B2B 같은 경우도 클리닉 기반으로 나가는 매출이지만 사실 정확히 B2B2C 구조잖아요. 소비자들이 결국 그 리프팅 시술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특히 이런 시술 같은 경우는 화장품 대비해선 고단가기 때문에 검색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 검색 양을 봐도 리쥬란이 계속해서 검색량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재 투자에서는 검색량을 계속해서 트래킹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미용 의료기기 분야 검색 데이터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 웬만한 거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올 게 있겠죠, 그래도? 네,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트렌드 들고 만나 뵙겠습니다. 한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